저희가 본 피해 사례 중에 한 분이 변호사였는데 변호사가 피해를 봤어요. 변호사가 피해봤죠.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전세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뭐지 하고 알고 봤더니 이철이의 정치쇼. 예, 정명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명훈의 그것 말이죠 코너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오늘 전세 사기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전세 사기? 네, 전세 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 보통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는데 그걸 사기를 쳐요? 많아요. 나쁜 엑스들 진짜. 이 공인중개사들이 되게 중개하는데 사기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기 수법이 워낙 다양하고 제도 네. 허점을 파고들다 보니까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많아요? 그 수사기관에서 뭐 전세 사기 통계를 이렇게 딱 최신 통계를 집계하는 건 아닌데 이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데서 이제 있죠. 전세보증보험을 하잖아요. 여기 가입한 분들 중에 올 들어 벌써 한 2,000건 가까이가 못 돌려받은 거예요, 전세금. 그게 사기를 당한 그런 속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를 안 당했다는 건 아직 사기꾼을 안 만났을 뿐이지 누구나 만나면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 이 사기 대상 물건이 뭐 아파트, 빌라 이렇게 많은데 주로 유형이 많은 게 다가구예요. 서민들이 특히 많이 더 하는데 빌라, 원룸 이런 게 다가구인데 언뜻 봐서는 이 다세대 다가구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다가구는 보통 3개층 정도 건물인데 다가구 주택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그 안에 한 19세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가구별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띄워봐야 그 정확한 정보가 잘 안 나와요. 그 매매도 건물 단위로 이렇게 통으로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예요. 다가구 주택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다른 가구가 많아요. 근데 집주인이 저거 다 월세고 당신만 전세다. 등기부등본 떼어봐라. 당신만 전세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계약하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이제 계약 내용을 쭉 다 이제 그때 계약 이후에 볼 수 있거든요. 봤더니 다 전세 계약인 거예요. 그럼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인중개사하고 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짜고 한다. 그러면 피해는 보는데 구제 방법은 있어요? 이게 한 번 피해 당한 건 피해는 직접적이잖아요. 당장 일어나는 큰 상황인데 구제받을 게 굉장히 막막해요. 또 시간하고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법적 대응을 해도 그 돈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전세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빚내서 그렇죠. 전세금 네. 대출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돈만 뺏긴 게 아니라 내 인생 일부를 도둑질 당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토리 취재팀이 사실은 이거를 지난해부터 한 5차례 이상 계속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만나봤더니 최근에도 이제 계속 이번에 그 이후의 상황에서 만나봤는데 임대인한테 속아서 이제 전세금 날렸죠. 그럼 이제 돈 하나 없잖아요. 수사기관에 이제 고소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피해자가 한 60명이 넘어요. 피해 금액도 한 60억이나 되고 그럼 조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돈 있는 임대인은 변호사 써서 조사 질질 끌어요. 재판에도 뭐 불응하면서 시간 끌고 그러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못 갚잖아요.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장 자기한테 피해가 막 오는데 임대인들을 이렇게 쭉쭉쭉 피해가면서 사기친 사람들은 시간 끌면서 재판에서도 그렇게 형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임대인이 무슨 변호사 사서 대응한다 그러면 사기치고도 그렇죠. 처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벌 그게 굉장히 낮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부터 이런 전세 사기하는 악덕 임대업자들을 추적을 취재팀이 했었었는데 그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피해 사례인데 무려 120명을 상대로 한 50억 이상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이제 피해자들이 뭐 법무사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증거 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1심에서 얼마가 나왔냐면 3년 선고됐어요. 사기 혐의 금액도 인정된 게 7억밖에 안 돼요. 전체 피해 금액이 50억인데 왜 그러냐? 재판부와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면 이 선순위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이거를 원활한 임대 사업을 위해서 한 행위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통장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된 이후에 들어온 금액 그것만 사기 금액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1인 사기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죠. 3년을 받았지만 11개월 살고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사기 도와준 공인중개사 짜고 했다잖아요. 벌금 300만 원이에요. 물론 재판부에 따라 양형도 다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처리하는 방식이 검찰이나 뭐 재판부나 그냥 단순 1인 사기 형태로 하는데 금전 사기 형태로 하니까 전세 사기 가해한 사람은 생각보다 사기에 비해서 자기가 보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얘기 들으니까 슬슬 화가 날라 그러는데 법원이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네.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제도적으로 또는 뭐 관행적으로 좀 허점이 있다 그러면 살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아파트는 괜찮아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아파트도 문제예요. 특히 이제 그 전세값이 막 뛰잖아요. 네. 전세값이 뛴다는 이야기는 매매값하고 전세값하고 거의 붙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증금이 높아진다는 건데 아파트에서 주로 피해 보는 거는 갭 투자하는 집주인들 때문이에요. 저희가 피해 본 피해 사례 중에 한 분이 변호사였는데 변호사가 피해를 봤어요. 변호사가 피해봤죠.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전세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뭐지 하고 알고 봤더니 집주인이 아파트 142채를 갭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42채. 와. 근데 이게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면 버티잖아요. 142채를 막 돌려막기를 해도. 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경매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피해자 10명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것도 웃긴 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갭 투자가 합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고 있는 데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위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전세 세입자들 입장에서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게 엄청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집값이 이제 또 이상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티고 있는 건데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지금 높은 전세 보증금 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꼭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정경두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는 접주인과 짜고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좋으신 분이네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총액을 알려달라고 하면 거짓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 못 믿겠다고 하기도 해서 힘들지만 모든 임대계약서를 첨부하는 집주인도 없습니다. 속상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다수는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고 일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저분 말씀이 중요한 게 지금 집에 들어가려는 세입자가 그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도 지금 이렇게 임대인한테 요구해도 안 준다고 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죠. 그럼 지금 말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 보험은 일단 보험료를 내고 그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면 일단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입자들 보험료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 가입하는 게 좋은데 요즘엔 이거 가지고 또 신종 사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세입자하고 약간 짜는 형태의 사기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쁜 놈들 진짜. 그러면 세입자가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임대보증보험 하는 제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거 관리도 좀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종 사기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임대차 정보 시장 정보 이게 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뭐 빌라, 원룸 이런 데도 좀 임대인에 관한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친 가해자들한테 좀 중형이 선고가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뭐 돈 손해도 얼마 안 보고 뭐 징역도 얼마 안 살고 네. 이러면 뭐 100채 뭐 50채 이렇게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걸 그만두겠냐고요. 기업형으로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네. 답답하네. 정보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처벌도 좀 강화되게 하고 이러려면 뭔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예. 저희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8시에 이제 SBS TV 뉴스토리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신종 전세사기 수법도 그렇고 그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전할 예정이니까. 방송 시간이 언제라고요? 오전 8시입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예, 내일 모레죠. 예. 모레. 예. 그럼 시간대를 좀 좋은 시간대로 옮겨달라고 그러세요. 그러게요. 사장님한테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뭐 현 제도를 개선하는 건 정치의 몫인데 정치가 좀 딴 데 정신 팔려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자, SBS 정명훈 기자와 함께 그것 말이죠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